네, 오프닝벨 2부 열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고건호 전문가님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그리고 청기가의 전문가의 전일장, 오늘장 준비돼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고건호 전문가님 모시고요. 오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못 나왔는데요. 네. 예, 그 제가 아픈 것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제 그 방역 조치 완화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연 이번에는 그 리오프닝이 과연 될 것인지라는 바람에서 한번 투자를 한번 보자, 네. 간장 보자는 측면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그 아파받기를 간절히 다시 어느 때보다 리오프닝을 바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 이슈다 보면은요. 특정 섹터들이나 뭐 이런 게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은 저희 글로벌 마감이 좀 혼조 마감으로 했잖아요. 뉴욕 증시. 다우지수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우리 증시도 좀 혼조 출발로 지금 출발을 했지만 등락이 계속 반복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전망을. 아,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최하점을 52조 최하점을 찍은 이후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둬야 할 주식을 보기 때문에 이런 네. 계속 지금 담아두는 게 제일 담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현재 뭐 팔자란 추세기하고 개인이 계속 매수해 있지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제 저희가 저는 저 같으면 이참에 못 샀던 거 더 한번 사보자라는 주의로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장주가 이제 신저가에 들면서 현재 이제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 좀 접어들면서 외국인은 조금 팔아치우는 모습인데요. 이런 장세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계속해서 조금 그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그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예, 딱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여행 그리고 항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샵 대한항공, 샵 하나투어, LCC까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이 네. 끝나면부터면 어디 가야지부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진짜 정말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국내 여행 제주도나 뭐 남해라든지 국내 여행 위주로 동해나 갔었고 뭐, 예. 그리고 해외 가고 싶어도 기껏해야 뭐 하와이나 뭐 사이판 그런 데로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점차 이제 그 여행업이라든지 항공업이 제일 이제 지금 다시 리오프닝 수혜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제가 지난 작년 9월이나 11월 때도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네네. 과연 이번엔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는 영역이 아니라 거의 실만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대신 이제 저희가 현재 있는 팩트대로 그냥 그것만 팩트대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기대감을 조금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좀 나왔는데, 그 가장 먼저 이제 그 트래블 법을 가장 먼저 체결한 사이판의 검색 수가 작년 뭐 9월에서 10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검색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라든지 사람들 어떤 관심을 반영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사이판이 그 잠재된 해외 여행 수요로 확인하신 샘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 그 검색 수는 뭐 여기 자료에서는 3월 이후 상승 전망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어제까지 네이버 통계를 찾아봤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현저하게 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아직까지 네. 늘지 않았지만 뭐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제 해외여행 이제 아직 성수기 시즌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좀 지켜보면 좀 검색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여행 아니면 항공 관련주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검색을 또 해주시니까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관련한 이런 검색들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데 이러면은 우리 이제 항공 또 공항들도 조금 실적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라고 하면 해외여행이고 그렇죠. 예, 해외여행이면 어딜까요?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을 예. 가야죠. 네. 그렇죠. 인천 가야 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던 수송 실적이 이제 코로나 동시에 거의 없어졌어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거의 네. 그냥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고. 제로에 가깝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3월 국제에서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네.
이제 120.3% 증가한 41만 1,000명 와. 정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일일 항공기가 112편이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제 회복 이제 뭐 대비 한번 또 많이 이제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그렇죠. 고무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 21일부로 그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네. 예, 자가격리 면접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3월 해외 항공 이용 뭐 여행률이 전월 대비 약 25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5월에는 316편, 예, 316편. 7월에는 516편까지 그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거 그랬다 하더라도 2019년 성수기에 비해서 약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회복이 좀 아직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대신 추세는 회복 추세는 아직 늦어질 것이다라고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리고 해외 출국자 전망도 단계적으로 회복해서 2023년 정도의 완전 회복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출국자는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그냥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좀 약간 대형주 위주로 좀 이제 현장에 알려주는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이제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이제 국제선 뭐 여객 수송 실적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수기가 되면요, 더욱더 그 기대감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예상 출국자도 68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대한항공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항공사라고 하면 이제 그 FSC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네. 예. 대한항공 대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올 이제 예상 저희가 지난 거는 지나갔으니까 됐고 올 1분기 예상 매출액을 보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 57.4% 늘어난 2조 8,211억. 그 영업이익은 네. 5,363억인데 그 이제 그 화물분 매출이 1조 8,968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괜찮은 실적을 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분을 끌어온 걸 부정할 수 없는데 작년 매출의 76.5%가 화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화물의 비중이 한 30%나 2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이제 국제선 매출 정도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화물 위주로 좀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만 그 최근 그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돼가면서 물류 운송 차질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내륙 운송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만 및 공항도 일부 운행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발 항공화물 물동량이 좀 축소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이제 그 공항 정체로 인해서 항공화물 운임이 약간 좀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주 연속으로 이제 하락에 접어들고 있고 그 항공항 운임도 이제 12월 이후로 이제 작년 12월까지 피크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세 이게 좀 해지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이 풀리면 그 화물 운송은 운임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물이 이제 뭐 안정세로 하지만 이제 연료비가 아무래도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시를 못하는데 항공사는요. 맞습니다. 예, 그 유가 상승에 따른 1분기 연료비가 7,191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네.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영업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8%로 지금 현재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료비랑 이제 같이 한번 항공업을 같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항공사도 그냥 저희가 직접 표를 사러 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업체가 보면 아마 하나투어 같은 업체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예. 직원들도 무급으로 돌리고 그리고 임직원 수가 19년도 절반 정도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이런 상황에서 116억 원, 116억 116억 원 원. 정도 되는데 영업 손실은 284억 정도를 현재 적자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분간은 지속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제 그 재개를 앞두고 4분기부터 직원 출근 정상화를 하고 TV나 온라인 마케팅 이제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비용을 부담이 좀 높을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 개선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되네요. 지금은. 예.
사실 이 하나투어가 저희 모바일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조금 점유율이 높고요. 또 예약률이 또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좀 매출액에 좀 반영이 될까요? 그래서 당장 이제 매출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제 수익 공급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만큼 항공사의 좌석 티켓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확보할 수 있느냐. 관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것을 저희가 과연 항공사 내줄 수가 있느냐 그게 달라지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판매가 다 됐다고 해도 정책에 따라서 그 항공편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무격리 입국 국가가 39개 국가로 늘어나고 국토부 연말까지는 국제선 항공편은 2019년 4분기에 한 50%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발표했는데 여행 재개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2년간의 이제 구조 조정 통한 이제 낮아진 비용 구조 그리고 항공권 호텔 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2년 이상 이연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변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선 항공업 측면에서 보면 그 신규 여객기를 도입을 취소했어요 그동안. 아, 취소를 네. 하고 그 노후 여객기를 조기 반납하면서 리스 비용이나 그런 이제 줄였기 때문에 2019년에 380개를 정점으로 올해까지는 331개까지 좀 줄었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연평균 한 7%씩 이제 감소를 시킨 건데 항공기를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이제 오랫동안 운행 중된 노선들이 빨라도 이제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일정에 이제 차질이 있으시 이제 그 회복도 같이 늦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여행업 측면에서는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동안 이제 수요가 그동안 이제 좀 어느 정도 넘쳤던 수요가 약간 공급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 영업력도 살짝 제로 베이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업력이 이제 거의 없어서 시작됐고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또 다른 업종 있죠. 무슨 익스페디아라든지 무슨 야놀자라든지 무슨 뭐 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에도 지금 이제 경쟁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좀 약간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어떤 길을 걸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좀 더 그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이제 경쟁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투어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동종 업계들은 또 어떤 영업이익이나 뭐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이제 그 하나투어에 이제 저는 이제 하면 모두투어라는 회사 또 있죠. 네네네.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직원의 한 40% 절반 정도밖에 복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예, 아직은 여행업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매우 비용을 줄여왔고 현재 지금 거의 막다른 한계치까지 왔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더 쪼이게 되면 더 네.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마케팅을 그렇죠. 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단기간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투어의 17에서 18년 기준으로 이제 아, 뭐 일본 출국 비중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까운 일본이 과연 이제 하늘길 열어줄 것인가, 그렇죠. 항공 열어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이거는 양쪽 정부의 그 외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매우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예,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일 노선은 흑자 노선이라는 노선이었고요. 미주된 노선에서 본 적자를 한일 노선에 떼운다. 네.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 하나투어의 출국 비중을 보면 일본이 이제 17년에서 18년 기준입니다. 예. 그 일본 출국 비중이 37% 정도 됐어요. 동남아보다 더 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급도 공급이지만 과연 일본의 무비자 가능한 것에 따라서 흑자폭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좀 그렇게까지 이제 썩 좋은 편도 아니고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일 교류가 이제 한국이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의 위상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뭐 반일 감정도 있었을 그쵸. 테고 뭐 상업 계획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인적 교류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무비자로 돼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될 텐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방금 짚어주셨던 이제 두 가지 종목 중에 대한항공에서는요, 이러한 기조가 좀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이제 어떤 언론 보도에 국제선 정상화의 날개를 펴겠다. 이렇게 포부를 좀 뒀었는데요. 하나투어에서도 이런 기조가 조금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투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이제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대신 뭐 다른 업체랑 현재 제휴를 한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못했는데 네네. 어느 업종인지 저기 야놀자는 아니고 어디 그런 네, 비슷한? 여기어때나 예, 그 네네네. 둘 중에 하나였을 거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제휴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그 객실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좀 확보를 좀 이제 마케팅 확보를 하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놀자로 조금 예. 된 것 같은데 예. 야놀자와 하나투어가 이제 합작을 해서 예. 뭐 확보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업을 꾸려 나가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 노선 재개가 아무래도 여행업에서는 관건이 되겠고 또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 동력은 아무래도 화물보다는 국제선 여객 운임에 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자체가 뭐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런 뭐 격리 체제나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시나요? 물론 그 점에 대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살면서 일본을 좀 관심 있게 아직까지 계속 주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어. 보수적인 어느 정도 폐쇄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격리를 푼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배타적인 약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이거는 한국만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그렇죠. 막 언론이 뭐 한국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많이 하나가는 건 사실인데 네. 실제 다른 동남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미국이나 맞습니다. 유럽도 가리지 않고 네. 일본이 그만큼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측면이 있다. 다 방역에 대해서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관건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입국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무비자 관건이에요. 무비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하자면 네. 현재 지금 엔저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네. 이제 엔저 영상 인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하늘 조개 개방할 수 있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 일본이 게다가 엔저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조기 개방 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LCC가 수혜가 있을 것이다. LCC 저비용항공사. 맞습니다. 네. 그 제주항공 같은 데가 이제 수혜가 제일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19년도 사이에 국제선 매출 비중이 32% 정도 차지했어요. 네. 예.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정부가 엔화가 절상을 위해서 GDP 대비 2% 정도의 그 관광경제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뭐 도쿄올림픽 재미도 못 받고 그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늘길을 조기에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바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럼 확실한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격리 면제 관광지 주의 목적으로 이제 운행 표소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지금 대한항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항공화물 시장이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많이 벌었지만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이 내려가고 이제 이제 뭐 교류가 좀 이제 완화될수록 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 하늘길이 조기 개방이 되게 되면 LCC 저비용 항공사 수혜가 조금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자, 이제 3분기 일본 여행 재개가 좀 늦어지면 흑자 전환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또 예상된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주 이렇게 봐주셨고요. 종목으로는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고건호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